오세훈이 그 단일화되고 나서 사실은 오세훈이 야권 단일 후보라고 하는데 땡판 거짓말이죠. 일단은 그 이야기 이따가 한번 해보고 오세훈 예전에 그 오세훈이 뭐 트위터인가 어디에 오세훈의 서울시정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고 물었더니 가장 추천 많이 받은 게 이거예요. 애들 밥 주기 싫어서 무릎 꿇고 오열함. 이때 진짜 표정이 이랬어. 저게 내가 보기에 이 오열할 사람은, 만한 일인가요? 좀 찌질해요. 음. 소문내지 마세요. 진짜 엄청 찌질해요. 눈물도 많고 내가 보기 갱년기 지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얘는 원래 이래요. 원래. 감정 기복도 심하고. 예. 아니 근데 본인이 이거를 서울시장 나가면서 한 트윗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잘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 물어본 거야. 그래서 네. 내가 과거에 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고 했더니 이게 1등이었다고. 예. 근데 저는 그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너무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면 저런 그 아이들과 관련된 아이들의 어떤 미래와 어떤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제 엄마들의 입장에서 좀 머리를 굴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신념과 안 맞다고 하더라도 자기 어떤 대중적인 어떤 그 평판 관리를 위해서라도 뭔가 한 번쯤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너무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 오세훈의 저 표정이 말이에요. 세월호 아이들 못 구했다고 우는 표정이면 평생 우리가 그렇죠. 빚갚을 거야. 예, 예. 근데 오세훈이 그랬죠. 내가 당선되면 안철수와 공동 운영하겠다 서울시를. 예. 가만 있어봐. 얘는 도대체 막 그 저 그린벨트 푸는 것도 막 이 국장 전결을 해버리는 사람이라서 예, 예. 실제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아, 근데 불법이에요. 아니 어떻게 시장 측에 없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랑 공동 운영을 합니까? 왜요? 가방 못줄을 하나에다 불러가지고 나는 좀 놀고 있을 테니까 네가 가방 못지 가방 들고 다니면 네가 다 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요 비슷한 게 예. 이명박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 너한테 서울시장 되라고 그럴 일 없겠지만 서울시장을 뽑아줬는데 안철수랑 공동 운영하기 가능하냐고. 불가능해. 그래도 그 5세니까는 미치아 가동보다는 초딩이 좀 나으니까. 그거는 5세와 미취학 네. 초딩을 예. 비하하는 거. 비하하는 발언입니다. 아니 근데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공동 운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안철수를 사실은 무시하고 놀리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 근데 조롱받고 이쪽 있다는 유전자가 거를. 다 그런가 봐요. 갑자기 이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랑도 이게 그렇죠. 매칭이 되는 게 그게 얘네들은 연상되지. 혼자서 뭘 할 수 없는 아이들이 뭐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 예. 아닐까? 처가에 땅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안철수한테 시장을 맡기고 본인은 땅 보러 다니는 거야. 우적하는 소리긴 하지만요. 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오세훈 자기가 서울시장 해봤다고 행정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뭐 시장 되면 일주일 안에 규제 풀겠다 그랬어. 한강변에 아파트 재건축하는 거요. 불가능하다는 건 이해찬 대표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예. 어쨌건 안철수가 국민의 짐, 뭐 의총인가 여기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타나는데 표정이 참 해맑아. 정말 첫인 같더라고. 아이고 속 없는 놈. 첫이야. 아유 참. 그러니까 이게 이 표정을 보고 있으면 오세훈하고 둘이 보면은 참 이게 안철수가 기억들 하시겠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였던 자가 드디어 그러니까. 저 당으로 사실상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예. 잘들 기억하셔야 되고 거기에 또 한 놈 또 있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그냥 급변한 놈 하나 있죠. 금태섭이죠. 참 잘 어울리네요.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해요. 안철수하고 금태섭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우리적 결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적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 친일과 독재로부터 그 이어왔던 여기에 끝없이 저항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촛불을 일으켰던 이 시민들의 결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생각도 뻘이 끼지 않고 저렇게 빨간 넥타이와 빨간 점퍼를 입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끄럽다는 걸 못 느끼는 저런 마인드가 가끔씩 부럽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이 돈 버는 모습을 보면서도 야 나도 부끄러움만 버리면 저만큼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버려지지가 않아요. 그게 진짜 타고난 것 같아요.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금태섭이나 안철수처럼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저런 식으로 자꾸 변신하는 것 자체를 뭔가 자기 정치 이력으로 삼는 것 자체가 그냥 그런 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색깔, 자기 정체성 찾아서 잘 찾아간 것 같아요. 음. 금태섭 같은 경우에는 저러려고 약간 쓰리쿠션 식으로 안철수랑 경합 붙어가지고 가는 방향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기가 파란색에서 바로 빨간색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한 번 거쳐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원래 그런 생각이었는지 모르는. 근데 안철수는 이번 경선 그 단일화 과정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 뭐 내가 후보가 되면 입당 합당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 했잖아요.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안철수가 수도 없이 많이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이런 당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거든요. 예. 그 말에 대한 사과부터 하시고 입당을 하게 되면 합당을 하게 되면 이런 자들이 정치권에서 그냥 일종의 기회주의자로 남아서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언젠가 사라질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금태섭은 저쪽에서 환영할 것 같죠. 지금이야 써먹고 버리는 카드가 되는 거죠. 결국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세훈 자체가 저번에 그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 나왔을 때 황교안, 김진태, 오세훈 나왔었잖아요. 그때 나름대로는 중도 세력이라고 본인이 중도 확장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오세훈은 극우 정치인에 가까운 게 자기 당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전광훈 집회 같은 데 가서 발언 엄청 시기한 거 요즘에 막 다시 자기 요즘에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있잖아요. 예.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도가 아니라 전광훈 집회 가가지고 막 연설하고 이런 장면들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하는 말들이라는 게 불과 오래전도 아니에요. 2019년 10월 달이니까 문 대통령이 향해가지고 독재자, 중증 치매 환자, 정신이 나간 대통령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광훈하고 뭐가 달라? 극우 시장 하나가 서울시에 생길 수도 있어요. 아, 끔찍하네요, 진짜.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오세훈을 단일 후보라고 하면 안 돼요. 서울시장에 나온 사람이 총 후보 등록한 사람만 13명입니다. 13명? 그 13명 중에 안 보이는 사람 하나 있죠. 아직도 사퇴 안 하신 분. 안철수가 없잖아. 등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빼고 나면 12명인 거예요. 이렇게. 4.3.12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세훈은 그냥 야권 단일 후보도 아니고 보수 단일 후보도 아니고 그냥 국민의힘 국민의힘 후보네요. 후보인 거예요. 예, 그냥. 예. 그나마 박영선 후보가 범여권 단일 후보인 거죠. 시대전환과 열린민주당을 단일 후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면 되죠. 여기 낯익은 얼굴 몇 사람 보이죠? 허경영 씨 그다음으로. 보이네요. 허경영 씨. 허경영의 재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이번에 등록한 것만? 그게 개인 재산은 많지 않는 걸로 아는데 대부분 많아요, 다 저 많아요. 종교법인으로 넘어가 있어가지고. 아니야. 허경영이 신고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의 재산이 72억입니다. 아, 안철수가 1,550억인데 그게 많이 소박해졌네요. 네. 이 정도는 있어야 그 취미 삼아서 후보로 나가고 그러나 봐요. 예. 그리고 화면상에 맨 오른쪽 꼬레비에 있는 낯익은 사람인데 신지혜 무소속 후보입니다. 예. 예전에 아마 아이고. 신지혜 후보가 녹색당 후보가 아니었나요? 네. 예, 뭐 예. 열심히 하겠죠, 뭐. 네. 아무튼 오세훈은 지금 국으로서 열심히 활동했던 그 디지털 기록이 쭉 남아있기 때문에 요런 놈이 생각해봐. 문재인 탄핵하고 뭐 자기들 말로 하면 독재자고 중증 치매 환자고 정신이 나간 대통령이다. 요런 말을 했던 자가 서울시장이 되면 퍽이나 서울시장은요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유일한 시도지사예요. 얘 절대 서울시장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저렇게 저런 집회 나가면서 오늘 박영선 후보한테는 문재인 아바타냐고 했는데 그 얘기는 칭찬 아닙니까? 좋게 받아들이면은 그러게요. 땡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꽂혀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비토 발언을 하다 보니까 문재인 아바타가 칭찬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네 진짜. 지금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다고 하니까 거기 편승해보는 얄팍한 짓이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개인으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그거를 문재인 아바타라 그러면 드디어 박영선 후보는 해방이 됐네. 진짜 친문 후보임을 증빙해 주는 거네 그냥. 인정받았어요. 네. 고맙다 이 새끼야. 오세훈 땅이나 한번 보고 갈까요? 땅 보러 왔다. 오세훈 땅이나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예.
이 지도 보시면은 지금 아래쪽 지도를 한번 보세요. 내곡동 땅 106-110번지. 106번지하고 110번지 두 군데. 그러니까 106번지하고 110번지. 지금 밑에 이 땅이 아파트가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게. 여기만 개발된 거예요. 오세훈 처가 땅. 이게 이탈리아처럼 삐죽 튀어나와 있는 그 부분만 이탈리아 그- 지도랑 비슷하네 진짜. 예. 신기하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아직도 낙후되어 있다. 이게 그런 얘기가 있잖아. MB가 저 새끼가 우리 땅을 안 풀어주고. 그러니까 어. 딱 정말 오세훈 땅 있는 데만 저렇게 개발이 된 거예요. 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기 갔을 때 정말 아파트 단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동네가 그린벨트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개발지가 되는 것보다 개발지 옆에 땅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그 주변 땅이 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일단 팔고 나가는 게 진짜 그 손해 안 보고 빠지는 장사가 되는 건데 저때 이제 정말 신기했던 게 이 도시개발이나 뭐 재개발 관련해서 토지 보상을 할 때 원주민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보상 금액에 대해서 동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100이면 100명 다 소송을 하거든요. 이게 보상 가액이 작다고. 근데 저 동네에서는 단 한 건도 없었대요. 보상 금액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이상하게 그때 서울시장이 오세훈이었고 그 땅 주인이 와이프였고 처가 땅 하는데 말 똑바로 해야죠. 그렇지. 자기 와이프 땅이지. 땅이에요. 어. 와이프 땅이니까 자기 재산 신고에 들어갔을 거 그렇지. 아닙니까? 왜 처가 땅을 재산 신고를 해? 오세훈, 박형준, 윤석열이 이렇게 요런 짓을 하고도 금액적으로 보면 막 몇십억, 심지어는 윤석열의 장모는 막 100억이 넘게 이게 그대로 그냥 국민들의 평가를 안 받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니? 오세훈이 봤을 때 야, 씨발 박형준이 나보다 더 해먹은 것 같잖아. 그러면 임기 내에 뽑아먹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한 번 더 해야죠. 그래서 투표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건 법적인 차원을 떠나가지고 시장으로 있을 때 그런 짓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심판을 내려주는 게 맞고 이자는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뭐 국장 정결이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실제로 국장 정결이었다면 얘는 진짜 놀러 다닌 거예요. 네가 알아서 다 해. 나는 지금 사진 찍히는 데만 갈게. 그런 짓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뭐 자기가 당선되면 재개발 아까 말씀하신 거 그것도 자기가 국장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풀어준다는 겁니까? 또 웃기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어쨌건 오세훈은 단일 후보 아니에요. 그냥 극우 후보라고 부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단일 후보란 말 하는 언론사 있기만 해 막 찢어버릴 테니까 막 진짜. 뭔 단일 후보야. 박영선 후보한테는 전혀 단일 후보란 말 안 하면서 말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